예. 아유, 벌써 5월이 오늘 29일이니까 뭐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6월이네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월이 참 더덥다. 세월이 허무하구나. 그게 아니라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그게 가장 합당한 표현입니다. 저 세월이 나를 버리고 저 혼자서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그 세월 속을 묵묵히 또 허허롭고 넉넉하게 또박또박, 그죠? 걸어가는 것이고 걸어온 것이었다. 그로써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가 더 무르익고 내가 더 성장을 이루고 내가 더 완숙해지고, 그죠? 그래서 그 노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너무너무 멋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맛있잖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휴, 세월이 더덥다. 세월이 빨리 도망가노. 나를 버리고 야속한 시간아 세월아. 그게 아니고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저 세월 속에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자리하게 되어졌고, 그쵸? 아유, 얼마나 멋지노. 제 요번 시간에는요, 이 배우자인데요. 이게요, 앞전 시간에 왜 가정, 결혼, 그리고 아이, 요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물음을 보내주신 총각분, 총각 맞더라고요. 청년분이신데 그분이 물음 올려서 이제 답해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또 이제 굉장히 좋으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보내왔어요. 이번에는 배우자에 대해서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야, 그래, 뭔가 하나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꽉 차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봐요. 가정, 결혼, 아이. 그래, 다 있네. 근데 뭔가 허전하죠. 결정적인 변수. 결정적인 요소, 그죠? 가정과 결혼과 아이를 일구어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핵심 요소를 할 수 있죠. 배우자. 그래, 배우자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배우자까지 되어지면 참으로 풀 세트가 되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위대한 그 인생, 그죠? 멋진 그 인생, 그 힘찬 출발이 되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이미 배우자를 만난 부류와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야 할 부류. 그래서 배우자를 찾고 있는 부류, 그죠? 그래서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배우자의 문제 굉장히 큰 문제다. 내 인생을 흔들흔들 좌우할 수 있는, 그죠? 결정적인 내용이 되어지겠다 싶어요. 요거는 저의 배우자께서 이렇게 친절하게도 그 핸드폰 읽고 막 이러니까 아예 출력을 해다 주셨어요. 네.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그 보내오신 그 물음 그냥 원문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우주적 가장, 이제 본인 이름이요, 그죠? 본인 이름 점으로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앞전에 드린 말씀을 그렇게 어여쁘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구나 싶은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전해요. 그래 이제 스스로 우주적 가장인 나,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정립하고 그 각성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번 유튜브 영상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내오신 거예요. 두 가지를 보내오셨는데요. 배우자의 문제예요. 1.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2.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유, 참 멋지죠, 그죠? 그래요. 이런 청년들이 우리랑 함께하고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희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배우자에 대해서. 챗 GPT 그 인공지능 AI 그 아시잖아요. 챗 GPT는 거기다 이렇게 쳐보셨는가 봐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배우자가 제일 멋진 배우자. 챗 GPT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알려줬냐면, 이게 잘 들어봐 보세요. 멋져요. 같이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며 좋은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챗 GPT가 답해줬다는 거예요. 자, 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그와 그녀가 있어. 근데 그 좋은 배우자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챗 GPT한테 이제 물어. 어떨 때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챗 GPT가 답하기를, 같이 있을 때 왠지 내가 이전에 없던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그 상대, 그가 좋은 배우자다. 좋은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참 멋지다. 뭐 그러면 다 됐네. 뭐 딱 만나서 내가 더 나아진 것 같아. 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이거 느낌이 들면 좋은 배우자야. 챗 GPT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류가 읽어놓은 정신, 문화와 물질 문명의 그 핵심적인 총화, 그죠? 그거를 전수해 준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그죠? 자고일에 유사일에 지금 여기까지 읽어져 왔던 지식이다, 그 삶의 양태다, 문화다, 문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리에로 입력되어진 거죠, 그죠? 그거를 풍성하게 섭렵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하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은요? 그것의 원형, 그 인공지능의 원형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의 지능이라 할 수 있겠죠. 실질 지능, 본래 지능,
여기에서 파생된 복제된 지능, 자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개념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우려들 많이 하잖아요. 뭐 뇌과학자다 막 이제 이런 분들도 그런 우려들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보다 뒤처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즉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인간 다움을 꼭 피워내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크게 도약을 하지 않고 항상 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추월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이름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 그동안은 몸소, 손수,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이 해왔던 그 수고로움들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멋진 비서, 그죠? 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은 어찌하죠?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가야 할 인간의 길을 가는 거, 그죠? 꼭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참으로 이제서야 우리 인간이 인간 고유한 그 영역에 충실하게 그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때가 되어졌다, 그죠? 네. 이게 합당한 그 인식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자, 그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해줬어요. 좋은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좋은 배우자는 같이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럼 실질 지능을 가지고 있는 단지 우리는 지능에 그치지 않죠. 우리가 지능 그러면 얘기가 지능 그러면 보통 우리 물질 육신의 그 뇌를 생각하거든요. 맞죠? 맞는데 물질 육신의 총 사령부로서의 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뇌는 그죠? 가장 본질의 그 만유와 가장 본질의 진면목과 그죠? 온전히 이 소통하는 그런 매개로서의 뇌이기도 해요. 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봐줘야 해요. 우리 뇌를 이해할 때.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뇌의 기능으로만 뇌를 다 박혀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자체가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는 물질 육신과 이 영혼의 그 사이 그 중간자 개념인 거예요. 이 양쪽 다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히 우리 뇌에 대해서 이해 정립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뇌는 단지 지능에 지나지 않아요. 지능과 비슷한 표현인데 보다 본질적인 표현이 뭐냐면 지혜라 그러죠.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질 육신으로 보면 가장 위에 머리가 뇌가 자리에 있죠. 지능이라 할 수 있거든. 근데 영혼의 개념, 본질의 개념에서 보면 어쩌냐면 그 본질이 전의 지능, 그 중간 매개 역할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요거는 어떻게 이건 지능 개념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지혜라 그래요. 지혜. 네. 지혜의 소통 통로, 지혜의 발양소 이르면서 또한 물질 육신 개념에서 그 지능의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양절 다 봐줘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표현은 그래. 우리 인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우자에 대한 온갖 정의나 그 보다 궁극적인 내용을 밝혀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대답한 게 이거잖아요. 같이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쪽 저쪽 다 보면 지능과 지혜, 그죠? 단지 물질적 삶 아니고, 그죠?
영적 실존의 개념까지, 그죠? 현상과 본질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겠죠. 그죠? 지혜의 눈으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정립하고 또 판별하고 그렇게 그 개념들을 가져가야겠죠. 그게 우리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다. 배우자는 한 명이죠. 그죠? 그러면 확률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왜 결정론적 세계관, 확률론적 세계관, 결정론적 인과율, 확률론적 인과율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면 800만 분의 1 정도 해당해요. 800만. 그러니까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로 조합돼가지고 나올 이 경우의 수가 800만 가지 나된다 이 말이죠. 800만 가지. 그 중에 그 하나 조합된 6개 수 800만 분의 1. 800만 분의 1. 그 확률이 그 정도 돼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지구상에 내가 뭐 코끼리하고 배우자 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인간으로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인구수, 인류수가 80억, 뭐 81억, 뭐 82억, 하여튼 80억으로 하십시다. 80억 명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있잖아요.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자, 그러면 이제 40억 떨어내고 다른 성을 만나는 게 일반적인 배우자 개념이잖아요. 자, 나머지 40억 떨어내고 그럼 이제 40억 남았다. 자, 그럼 여기를 보면은 40억 분의 1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나의 배우자니까 40억 분의 1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남녀노소가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결혼 연령대에 있는 이제 고 연령대가 돼야겠잖아요. 그래서 40억 중에서 한 20억을 좀 덜어냅시다. 그럼 이제 20억 분의 1이 됐다. 이 중에 또 조금 이제 애매하니까 절반 깎아버립시다. 그러면 10억 분의 1이 됐다. 그럼 80억 중에서 이제 10억으로 이제 압축이 됐어. 자, 요것도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또 깎아도 괜찮아요. 이제 5억으로 깎읍시다. 이거는 진짜 애누리 하나도 없이 다 깎아버리니까 안 되니. 본전이야, 본전. 그럼 5억 분의 1이죠. 5억 명 중에 그 중에 단 한 명. 그래서 5억 분의 1. 아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그랬죠? 800만 분의 1. 자, 800만 이러니까 계산이 저기 5억하고 이제 계산하려면 얘기하잖아요. 1000만이 합시다. 1000만 분의 1을 합시다. 1억은 1000만의 10배죠. 자, 5억은요. 1000만의 5배죠. 그죠? 복권 당첨될 확률의 적어도 5배 이상의 확률이다.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그죠? 그럼 도대체 나의 배우자는, 그죠?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서 그 숱한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나게 된 나의 배우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자, 그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참 멋지다.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다시
다시 없을 적어도 5억분의 1에 해당하는 이거는 거의 못 만난다 생각해야 돼. 5억분의 1인데 그러는데 만난단 말이야. 단 한 사람 나의 배우자. 그러니까 다시 없을 나만 유독 당첨된 거야. 80억 아니 이제 나머지 40억 중에 절반 성비를 40억 하면 그러니 그렇게 만난 그 배우자는 이 무가부라는 게 뭐냐면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아이고 한자를 써서 그런데 없을 값이요. 값어치 가격 그죠? 네. 가격이 비싸요. 싸요. 값이 나가요. 값이 없어. 이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값진 거다. 그런 의미죠. 이 보는 당연히 보물. 저게 보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마무시한 보배. 그 보물입니다. 이게 이 보자가요. 보배라는 뜻 있죠. 보물이라는 뜻 있죠. 도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옥새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돈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보배. 그럼 무가보다 이 말은 도대체 값을 정할 수가 없다. 이 값어치, 그 가치를 정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가치를 지닌 보배 중에 보물 중에 보물이다 이 말이죠. 무가보. 이게 배우자라는 것이 정의예요. 본질이에요. 그 궁극적 의미예요. 배우자란 다시 없을 오직 나만의 무가보다. 배우자는 다시 없을 나만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보물. 배우자. 그래 이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배우자가 이미 있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하고, 배우자를 찾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배우자 스스로 이러한 배우자가 되고 또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야겠구나. 그죠? 그래 되어야겠죠. 자 봐요. 다시 없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정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가 아니죠. 딱 그 하나예요 하나. 이게요 제일 값이 많이 나가는 게 한정품이었을 때 값이 많이 나가죠. 그죠? 네. 예를 들면 페라리라는 자동차를 그날에도 유명한 좋은 멋진 자동차인데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딱 10대만 생산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그러면 값이 그냥 부르는 게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그죠? 그거 한 대를 갖고 있다라는 게 완벽하다. 그렇잖아요. 부의 대대대대 명사가 되는 거니까. 이 한정품 다시 없다 이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치 차가 쭉 그 시간표에 따라잖아요. 근데 마지막 차 저녁 9시 30분 마지막 차 다시 없어요 이제. 그래 다시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무이합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 하나 둘이 아니고요. 오직 그 하나예요. 다시 없다 이 말은 유일무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나만은 또 어떤 뜻일까요? 나만 나에게만 해당한다 말이잖아요. 그죠? 나에게만. 자 요거는 그토록 나에게 특별하고 나에게만
고유하다 이 개념인 거예요. 네. 나에게 특별하고 고유한 단 하나. 그럼 다시 없을 남한의가 이 개념이겠죠. 그죠? 그러한 무가보다 뭐가요? 배우자가. 그럼 무가보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보배 중에 보배다. 이게 무가보잖아요. 자,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그 값을 정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 되겠죠. 무가보니까요.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나의 무가보니까 내가 이 가치, 이 값을 정할 수가 있다 말이겠죠. 야, 이게 또 참 멋진 표현이에요. 뭐냐면 왜 일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실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상대하는 것은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나의 창조물인 겁니다. 자, 봐요. 요 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방이 있다 쳐요. 이 방의 벽지의 색깔, 그죠? 이 방에 들여놓은 벽시계의 뭐 모양이든 기능이든 또 이 방에 있는 여러 가지 소품, 뭐 인테리어, 그죠? 뭐 하다못해 뭐 침구의 뭐 종류, 뭐 이런 거 다요. 의자, 테이블 뭐 이런 거 다. 그 누가 골라서 그 넣는 거죠? 본인, 그 방의 주인인 본인의 취향, 본인의 이해 요구, 그죠? 본인의 성향, 본인의 특성에 맞게끔 본인이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장면을 좀 멀찍이서 보면 그의 주위에 있는 그의 모든 것은 그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죠? 유독 파란색을 드러났다. 그죠? 그러면은 빨간색을 드러낼 수도 있고 검은색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는 파란색으로 창조를 일구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죠?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들은 실은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나의 창조물들인 거예요. 자, 봐요. 그럼 부부 사이는 어쩔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꼭 좀 봐보세요. 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왜 그 하는 것처럼요. 나 너에서 나 너 우리. 네. 절대로 나 너로 있을 때는요. 나만 잘하고 너는 못하고 너는 잘했는데 내가 못하고 이런 개념들은 실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상대하는 거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자, 그럼 아내만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이 저렇게 되어지도록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정말 우리를 이룬, 그죠? 우리를 이룬 하나 되어진, 절묘한 하나 되음을 이룬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 그렇게 알콩달콩 다정하고 정겹고 멋지고 사랑하는 부부가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포괄적이라든가 보험관적이라든가 자기중심적이라든가 이래 되면은 이제 서로 요원해지는 거야.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하게 벽들이 생겨나오면서 이제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상대를 창조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상대하는 모든 것은 실은 본질적으로는 나의 창조물들인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네. 자, 무가보.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말이죠? 나만의 무가보니까 내가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그 배우자, 그 인간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건가? 얼마만큼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찬란한 가치로움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할 건가? 거기에 따라 그야말로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그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보물입니다. 마치 여의주와 같은 겁니다. 이 말이죠. 그죠? 네. 무가보라 뭘 의미하냐면 무궁무진합니다. 무한합니다. 무한한 존재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배우자와 함께 해가느냐에 따라, 그죠? 나를 괴롭히는 악당으로 아주 가치없게 스스로가 그렇게 창조할 수도 있고, 와, 나를 막 극적으로 하늘 끝까지 나를 올려주는, 밀어 올려주는, 또 끌어주는, 그렇게 함께 해주는, 그야말로 하늘님, 하늘 같은 님으로, 하늘님의 그야말로 무가보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게 상승받죠. 그렇게 빛나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정하는가, 창조하는가, 그죠? 그래서 무가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본질적으로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 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볼까요? 배우자가 뭔지.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다 배우자. 그죠? 자, 이 말은 유일무이하면서도 특별하게 특별하고 고유한 무한한 존재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 직접적인 나의 배우자, 나의 짝지는, 이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의 배우자는, 그리고 앞으로 만나야 할 미래의 배우자는 이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 그죠? 와.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볼래요? 무한한 존재인데, 그죠? 그것이 아주 두루두루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한테만 적용돼. 나만을.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정품이야. 딱 하나밖에 없어. 유일무이야. 다시 없을 귀하디 귀한 거야. 무가보, 나만의 다시 없을.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 달리 표현해 볼까요? 나의 절대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 개 중에서 내가 뭐 고를 수 있고 뭐 바꿀 수 이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다. 절대적 존재, 무한한 존재로서 나에게 특별하고 고유하면서 유일무이한 존재. 이게 절대자라 그러잖아요. 나의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나의 아이돌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돌. 나의 우상. 그야말로 나의 온전한 단 한 명의 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배우자랍니다. 배우자의 본질, 배우자의 진면목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그죠?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와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곧바로 절대자라는 신을 만나서 신과 함께 신바람 나게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배우자.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 그걸 배우자라 한다. 이 배우자가요. 이게 배우자 비슷한 말로 배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게 다 뭘 의미하냐면 이 배우자 또는 배필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다 짝을 말해요. 이게 한자로 하면 이게 짝 배자예요. 짝 우자예요. 그 배필도 필도 짝필 짝짝짝 짝을 말 짝지. 배우자를 순 우리말로 하면 짝지도 짝이죠. 그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겠죠. 그렇고 배우자의 진면목으로 우리 서로가 진정으로 배우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활해야겠죠. 그죠? 네.
인생을 함께 일구어갈 배우자를 만났다. 이거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토록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이토록 은혜로운 장면이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이토록 눈물나게 고마운 장면인 거예요.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배우자는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무이하고 특별하고 고유한 나만의 무한한 존재, 나의 절대자, 나의 아이돌, 나의 온전한 님, 그게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배우자예요. 이걸 배우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이걸 한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그냥 순 우리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써야겠다. 레스 합시다. 뭐뭐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런 배웁시다.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그죠? 나를 진정으로 일깨워주고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나를 도약게 하고 나를 상승 발전하게 해주는 오직 나만을 위한 나만의 무가고 그것도 다시 없어요. 나의 님, 나의 절대자, 나의 우상, 나의 원자랑 큰 배우자다. 그래서 최상은 뭐냐면 서로 간에요. 배우자 간에 최상은 뭐냐면 서로 배울 수 있으면 최상인 거죠. 그죠? 네. 서로 배울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자, 만났다, 결혼했다, 그러고는 그냥 결혼했으니까 됐어. 그럼 절대로 배울 게 없겠잖아요. 결혼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내가 날로 더 새로워지고 더 깊이 있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그러한 나 신랑 아내 또한 마찬가지. 더 크고 넓고 깊고 끊임없이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부. 요렇게 서로가 우리로서 있어줬을 때 서로 배울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결혼의 본질이죠. 결혼이란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원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 결혼이 실패하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니는 내 것 됐어. 나는 네 것 되고. 자, 됐어. 여기서 뭐 이걸 파토 낼 거야. 뭐 물릴 거야. 어떡할 거야. 결혼해 버렸는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죠? 숱한 그 결혼. 그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죠? 아, 멋지죠? 배우자. 다시 없을 나만의 무겁다. 그래요. 네. 자,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그죠? 배우자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는 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신 거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생각해봐요. 우선은 보통은 이렇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하잖아요. give and take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take and give 이거는 합당치가 않죠. 그죠? 주고 받는 게 맞죠. 먼저 받고 줄게. 요거는 자칫 범죄로 이어져요. 사기꾼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먼저 입금해. 그럼 갖고 튀어버리는 거야. 받고 줄게.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거.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도모하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합당한 도리냐면 먼저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 내가 그렇게 알차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맞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 네. 요게 먼저고 이것이 선 다음에 그 이후에 하고자 하는 그것이 얹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저기 마음에 들어. 저 총각 마음에 들어. 아니면 저 아가씨 마음에 들어. 쫓아다녀보세요. 저 아가씨 배우자를 해야겠다. 그거요. 자칫하면 범죄 행위가 돼요. 요즘에 특히 스토킹이 되죠. 아니고. 그래서 먼저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그걸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쩌냐면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배우자의 모습, 어떤 배우자에 대해요. 내 자신이 그 상대에게 다시 없을 그만의 또는 그녀만의 무가보로 내가 구현되어 있는가. 요걸 먼저 성찰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에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면요. 이거 바꿔야 해요, 순서를. 그죠? 2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을 해야 해요.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그 배우자로서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그죠? 그렇게, 결여됨이 없는 배우자로 스스로 섰을 때, 진정으로 나의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로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대전의 섭리거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 먼저 합시다.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 자신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는 배우자 개념으로 불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두가 또 그의 배우자를 찾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나 또한 배우자를 찾으면서 동시에 배우자로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나 자신 배우자로서의 그 준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 요거부터 먼저 답해 드릴게요. 요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구라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면 돼요.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면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멋있어야 해요. 멋있는 배우자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 두 번째는요, 만나야 한다. 내 스스로 맛있어야 해요. 자, 이러면 배우자로서의 최고, 최상, 최대, 최적 의 배우자가 되어질 거예요. 멋있어야죠. 그쵸? 그리고 더불어서 만나야 해요. 맛있어야 해요. 맛깔스러워야 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봐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도 그죠? 우와, 눈에 확 들어오는, 이제 예를 들면 외모로 멋있는 누가 있어. 그러면 일단 눈길이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일단은 멋있으면
멋있으면 다가가게 돼요. 그것으로. 네. 그 혹은 그녀에게. 그죠? 마음이라도 끌린다 이 말이에요. 멋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다가갔어. 마음이 끌렸어. 그러고는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내용성들을 녹화하게 돼. 그죠? 대화도 해보고,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는 뭐예요? 무슨 음식 좋아해? 예를 들면. 자, 그러는데, 그의 세상살이, 그의 삶이, 그의 살아가는 어떤 패턴이나 내용들이 참으로 맛깔스러워. 막 고리타분하고, 아주 딱딱하고, 막 부정이 가득 차 있고, 맨날 아주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우울하고, 이러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그죠? 뭐 하나를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그 용기와 그 자신감과 그 웅비함과 그 기상이 살아있어. 만난 거야. 만나면 만날수록 맛깔스러운 거야. 그러고 봤더니 그 안에 아주 형언 못할 그 멋스러움이 잔뜩 내장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멋있으면 다가가게 되고, 만나면 취하게 돼요. 아니, 떡집 있어. 떡집이 시장 가면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뭐 분식집 팔리는 떡집 걸려면은 딱 보면 떡이 아주 보기에 좋은 떡이 있어. 그럼 일단 다가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식을 해봐. 맛있어. 그럼 사게 되잖아요. 가져오게 되잖아요. 멋있으면 다가가게 되고, 맛있으면 만나면 취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외모가 멋있고 세상을 그냥 즐겁게 살아가면 돼. 이 개념일까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멋있어야 한다. 만나야 한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 이제 단촐하게 추리면 멋과 맛이죠. 그죠? 멋과 맛. 멋과 맛. 멋있고 만나야 한다. 자, 그러면 완벽한 배우자가 되어지는 거다. 완벽한 배우자인 거다. 멋있고 만나야 한다. 멋이라는 것은, 자, 우선 맛부터 생각해 볼까요? 맛은 나의, 그죠? 그 감각을 이용해서, 그죠? 그 맛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영자님이요. 이 맛하면 항상 그 이영자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분이 맛있게, 진짜 맛깔나게, 맛있게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뭐 치킨 이런 거 광고도 많이 해요. 광고 모델로. 굉장히 맛있게. 그때 한 번은 어디 아파트에 살 때 막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그 베란다에 나가서 봤더니 저기서 막 카메라 여러 대가 오는데 이렇게 내려봤더니 이영자 씨야. 이러니 뻥뻥 치면서 막 사람들 웃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 베란다에서 이영자님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이제 그 이영자님이 이제 뭐 스태프들 몇 분하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일화예요. 그래, 참 맛있게 먹던 이영자님이 울더래요.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왜 우세요? 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무 맛있다. 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없어지지 않냐. 사라져간다. 난 이것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럴까요? 그죠? 맛이란 뭐냐면 밖으로의 만족스러움. 맛이란 맛을 정의하자면 이래요. 밖으로의 만족스러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너무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어째요? 이 그 표현 있잖아요. 이 진실의 미간. 와, 미간이 이제 막 발동을, 작동을. 그래 진실의 미간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봐보세요. 그 표현 하잖아요. 밖으로의 만족스러움. 너무너무 충족된다. 더 이상 불만이 없다. 더 이상 불평할 게 없다.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아주 불로 가득 채워진다. 그 행복감은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이게 맛있는 거죠. 맛. 밖으로 만족스러움. 자, 이걸 맛이라 그래요. 그럼 멋은 뭘까요? 이 맛은 밖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멋은 우리 또 그리기 그렇잖아요. 안으로 이 미음하고 이어져 있죠. 이 맛은 밖으로니까 멋은 안의 개념이겠네. 그죠?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출중하고 옷을 잘 입고 겉으로 화려하고 이게 멋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냥 서로 보기에 좋은 거죠. 그거를 본질적으로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멋이란 것이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그걸 멋있다. 보기에 좋고 단정하네. 뭐 준수해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멋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안의 향기로, 안의 향기로. 그의 내면 속에, 그의 안쪽에, 그의 뜨거운 가슴, 그의 너른 그 품 속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청정하게, 그죠? 또 성스럽게 그런 가치체계, 그런 정신세계, 그런 진면모, 그런 정체성, 그런 그의 본질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안의 향기로움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상태를 가지고 참으로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이 내실 있게 가득가득 의롭게 채워져서 아름다운 그걸 구현하고 있을 때 그 향기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내면의 그 본질의 향기로움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멋이라 그래요. 그런 경우는 참으로 멋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맛은 이건 내적 개념이죠. 안의 향기로우니까 맛은 외적 밖으로, 즉 그 세상 살아가는 일반 일상 속에서 그 어떤 것 하나 왜곡되지 않고, 그죠? 삐뚤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으면서도 절도 있고 도리에 맞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것을 구현하고 있을 때 참으로 맛있다, 맛난다, 맛깔난다, 찐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맛, 밖으로 만족스러워, 밖으로 만족스러워. 내적으로는 향기롭고 밖으로는, 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그러한 자신, 그러한 자신이 되어져야 한다. 네. 그랬을 때 최상의 스스로 배우자가 되어지는 거다. 네. 멋있어야 한다, 만나야 한다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아주 단촐하게 추려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요 내적 자아 완성과 외적 자기 실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내 안이죠. 꿈틀꿈틀 역동대로 끊임없이 이랬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살아 생동하는 나도 모를 내 본질이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내 밖으로부터 무수한 삼남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그죠? 그냥 삶을 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자아 완성 또 하나 외적 자기 실현 이 두 축으로 끊임없이 나의 안과 밖의 문제로 실은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적 자아 완성 이것이 안의 향기로 하고도 참으로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향기로 자신을 가져가고 외적 자기 실현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세상에 막 울분을 토하고 불평불만에다가 뭐해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전팔기하고요. 그죠? 실패도 맛보지만 크게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또 위대한 성공을 이뤄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꿈틀꿈틀 역동적으로 그 기상을 펼쳐가는 그런 외적 자기 실현 결국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내적으로 멋있고 외적으로 만난 것 이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어떤 배우자가 돼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딱 요 두 가지면 돼요. 내적으로 멋을게 해라. 멋있어져라. 내 향기로움으로 자신을 준비해라. 또 한편 만나야 한다. 밖으로 일상생활 드러나지는 모든 외적 현상에 있어서 무시하고 방기하고 부정적으로 곡해하고 왜곡하고 막 암울하고 침울하고 이러지 마라. 그야말로 대명천지를 밝고 맑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씩씩하고 활달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가져가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상대인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그의 혹은 그녀의 아주 다시 없어요. 그녀만의 무가보가 스스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돈이 많아야 합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결혼 조건 배우자가 구비할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춰지는 현상적인 것 요즘 특히나 물질적이고 그죠? 그 외형적인 이런 거에 주목하는 그런 데 크게 강조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복 그죠? 배우자의 찬란한 삶 이건 뭐가 결정하냐면요 돈, 권력, 명예 조금 결정해요.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를 얼마만큼 일궈 가는가 서로가 서로를 이게 결정해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애들은 이혼 안 하던가요? 잘 나가는 사람들 이혼 안 해요.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 이혼 더 하는 거 물론 그러한 것도 같이 겸해지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주된 것이 아니다. 종속적인 거다. 또 노력하고 서로 어떻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로 멋진 배우자로서 그 미주의 창조를 이루어가는가에 따라 그 수고로움 속에서 아주 위대한 결실로 쟁취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이 또한 재미다. 역동적인
살아있다고 하는 방증인 거다. 그렇잖아요. 맛. 참으로 멋지고 맛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됐다.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 자신이 멋있어야 합니다. 멋있으세요. 멋을 갖추세요. 또 만나야 합니다. 맛스럽게, 맛깔스럽게 자신을 정립해 가세요. 그렇게 채워 가세요. 자, 이제 요 개념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안과 밖으로, 안으로 멋있어지고 밖으로 만나게 됐어. 자, 이제 진짜 이제 만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번으로 갑시다. 1번. 이제 배우자를 만나러 갑시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그죠? 배우자잖아요. 짝이고 짝이다 그랬잖아요. 짝배, 짝우, 짝필. 자, 내가 멋과 맛을 구비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시면 금상첨화예요. 최고, 최상이에요. 멋을 아는 배우자. 그 다음은요, 맛도 아는 배우자. 예,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시면 돼요. 멋을 아는 배우자, 맛을 아는 배우자, 멋도 알고 맛도 아는 배우자.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면, 그죠? 완벽하게 환상적인 짝매짐이 되지겠죠. 내가 갖춘 멋과 내가 빛나지고 있는 내가 구현하고 있는 그 맛이, 그죠?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로 더더욱 큰 우리 결혼, 지난 시간에 다 했었잖아요. 우리가 되어져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지냐면, 자, 요게 이제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의 첫 경이라고 했잖아요. 나 너에서 이러한 나와 이러한 너가 이제 만나서, 그죠? 절묘한 하나됨, 초월적 대통합, 그게 결혼입니다. 그럼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성립되게 되냐면 맛 그렇잖아요. 그죠? 멋진 맛의 향연이 펼쳐져 가게 되어져요. 결혼생활, 부부로서 멋있고 만나는 나와 멋을 알고 맛을 아는 너, 이것의 위대한 하나됨, 그 절묘하면서도 초월적인 대통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부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멋진 맛의 향연, 살아가는 내 검은 머리 파풀이 될 그 순간까지 멋진 맛의 향연이 화려하게 하고 땀이 나다. 멋지게 참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게 펼쳐지게 되어져요. 요게 결혼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란, 결혼 생활이란 요걸 이 부부 생활, 결혼의 원형이에요. 멋진 맛의 향연. 안 그러려면 불행과 고통의 연속 막 이런 것이 결혼이란 뭐하러 해요? 그죠? 이게 결혼, 부부 생활 함께 우리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멋진 맛의 향연. 이것이 진정으로 되어지려면 내가 배우자로서 멋도 알고 멋있어야 하고 만나야 하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자, 그게 되어진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를, 멋을 알고 맛을 아는 배우자를 만나서 초월적 대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하자고. 참으로 알콩달콩, 콩당콩당, 오손도손, 정겹게 많아. 그러한 아름다운 나날들이 되어지겠잖아요. 그죠? 네. 멋진 맛의 향. 이로써 멋진 맛의 향연을 간게 되어지고 멋진 맛의 향연으로 함께 반려자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네. 자,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야 될 분들은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럼 이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생활 10년, 결혼생활 20년 막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같아요. 다만 뭐냐면 새로 만나야 된다가 아니겠죠. 이미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배우자와 서로 미중의 창조, 아직까지 일구지 못했던, 이걸 방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부부의 원형인데, 이러라고 우리는 결혼했는데, 이것이었네. 이걸 이제 이해 정립 대각성을 일으켜서, 그죠? 서로 멋있고 만나지고 서로의 멋을 알아주고 맛을 알아줌으로써 무엇이 되어지겠어요? 지금부터는 멋진 맛의 향연으로서 결혼생활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 정의, 살아감의 요람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내 가정이 나 살아감, 함께 살아가는 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온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행복, 충분히 즐겁고 여한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시면 되겠다 싶어요. 그 부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답을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부부의 도리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핵심적인 문제예요. 다 가정이 기본 단위이고 우리의 대명사가 여기에서부터가 잘 돼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부부의 도리, 부부 헌장이에요. 세 가지요. 1, 2, 3. 예, 요게 이 세 가지가 부부의 도리, 부부의 헌장. 먼저는요. 자, 이미 부부가 됐잖아요. 그럼 동년배건, 동갑이건, 연상이건, 연하건 부부잖아요. 부부는 나 너로서 공이 대등하게 만나진 거예요. 나이를 떠난 개념이에요. 이미 부부로 언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죠? 자, 그래서 부부는 높고 낮고, 그죠? 이 개념이 이제 없는 거예요.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오로지 무엇만 있냐면 우리의 첩격, 나 너는 이제 과거지사 처녀 총각대 얘기인 거예요. 부부가 돼버렸어. 그죠? 신랑 신부가 돼버렸어. 그럼 이제 나 너 개념은 부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부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쪽에서도 저쪽이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부, 또 이쪽이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부. 완벽한 우리, 이걸 우리를 구현하는 무한히 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부부의 도리는 뭐냐면 무조건 서로 높임말, 서로 존대해야 한다. 서로 높여줘야 한다. 서로 높임말, 존댓말을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야, 너 뭐 이름 부르고 개똥아 설거지 했지? 그럼 부부 아닌 거예요. 부부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부는 가장 먼저 서로 높임말, 서로 높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멋진 맛이에요. 서로 우리로 승화돼. 서로 우리로 새 탄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서로 높이는 말을 해야 해요. 네. 두 번째, 그리고는 수시로 결혼해야 합니다.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결혼해야 합니다. 부부는. 이 부부 두 번째 도리예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화지. 우리의 첫 결. 나 너가 아니라 그죠? 나 너의 초월적 대통합. 절면 하나 되어야지. 그게 결혼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뭐냐면 한 번 결혼해서 결혼 끝 이게 아니고, 자 그거는 세상의 제도적인 법적인 결혼을 하는 거고, 그때부터 결혼한 그 순간부터 실은 본질의 결혼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검은 머리 팍불이 될 때까지요. 네. 수시로 시시각각 결혼해 가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반쪽, 그 짝지, 그 거울이 되어줘가지고 서로 상승 발전, 서로 나아지고, 서로 새로워지고, 서로 깊어지고, 서로 더 커지고, 서로 더 넓어지는 이런 부부 관계성으로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는 세 번째, 그리고는 드라마틱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거 하고 있으면 어디 뭐 도사끼리 만난 거예요. 뭐 어디 수도자끼리 만난 거예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생동하게 어디 여행도 가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는 거고요. 의견 충돌로. 그렇잖아요. 자식도 두고 자식 키워가면서 인생의 회한도 느껴보고, 그죠? 막 이제 이렇게 서로 그리고는 드라마틱해야 한다. 그럼 멋지고도 멋진, 그야말로 멋진 마세리아니언으로서의 부부가 되어지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배우자란, 그죠? 네. 네.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오. 너무너무 멋지죠. 자, 그러한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오를 만나기 위해서 우선 나는 어떤 배우자가 내 스스로 되어야 할까요? 멋있어야 해요. 만나야 해요. 아래 짙은 그 향기로움을 갖추세요. 밖으로는 그 위적 자기 실은 큰 그런 자신감, 활달한 발, 그런 웅비함, 그런 기상들로 끊임없이 머물지 말고 확대, 확장, 확충 읽어가세요. 살아있으세요. 온전히 살아있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멋을 아는 배우자, 맛을 아는 배우자를 만나 진정으로 멋진 맛의 양면을 새롭게 일구어 가세요. 이중의 창조를 도모해 가세요. 네,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네. 됐습니다. 배우자. 참으로 멋지네요. 이역만리와 불원천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역만리, 불원천리.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배우자로서 서로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역만리하고 불원천리가 어마어마하게 만유적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과 같아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아까 소두에 부부가 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했었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죠. 없는 거야, 아예. 아예 없는 확률이에요. 그 속에서 부부가 되어질 거예요. 그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요.
그러니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고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이영만리와 불원천리. 이영만리라는 게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로 놓고 보면 남자와 여자는 얼마나 도대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까요? 아득히 그죠? 와 하나만 크고 성격 다르죠. 물질 육신 구조 다르죠. 섬세함 다르죠. 그죠? 근력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지. 그 성품, 그 인내심 다르지. 다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이억말린 존재이네 서로. 그러한데 배우자로서 만나서 결혼한다. 그 이억만리를 뚫고 뚫어가지고 불원천리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 가까이 다가오고 해서 마침내 또 조우를 완벽한 하나 되는 거야. 이게 부부잖아요. 이게 배우자 결혼하는 거잖아요. 남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자고 일에 그립던 큰 힘을 이제서야 참으로 만나는 장면이 되었겠냐고. 그죠? 그러니 배우자는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바로 서로 간에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내 곁에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짝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배우자, 그렇게 우리 각자 삶을 읽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오늘은 그 질문하셨던 총각분이 물어오셔서 별도로 처리는 이미 다 해드렸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 배우자까지 물어봐 주시고 너무너무 멋진 물음을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드려요. 네.